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특별히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횡보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도 상승은 상승입니다. 국내장도 다시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 견해는 특별히 신경 쓰실 거 없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보단 반등이 더 우세한 장입니다. 눌릴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 8월 휴가 시즌이 오죠. 그때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여름장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결국은 8, 9, 10 연말장을 보시고 지금은 조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단 사서 모으는 그런 기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드디어 유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기엔 다들 올해 많이 할 거다, 대폭 할 거다, 7차례까지 얘기했지만 아니죠. 결국 미국 경제는 혼자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연준과 연준은 그래도 소극적이죠. 오히려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재무부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럼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냐? 안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단초가 돼요.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미국의 열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내리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9월 정도에 인하를 하면, 자, 9월에 하는 이유도 6월에 하면 좋겠죠. FOMC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하면 좋은데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미국이 너무 좋죠. 지표들이 좋고, 그래도 하나 불타기는 하지만 고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용이 미국은 고용이 이 고무줄 같죠. 약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연말까지 만약에 좀 내려간다 치면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에는 약간 미국에서도 시장에 이제 잡음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보려면 미국 달러 유로 현물 환율, 달러 대 유로 환율입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한 50% 이상 정도가 유로화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은 거꾸로 움직여요.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주가와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자, 과거에 원달러 달러 유로 환율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달러인 겁니다. 달러가 아무래도 강하고 유로가 약해지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강달러가 시작되면 이렇게 오히려 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미국의 닷컴 버블 영향도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치는 아닙니다. 그냥 추세만 보세요. 자, 강달러 쪽으로 갈 때 미국 주가는 올라가죠.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요 기간은 역시나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여서 정확하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미국이 약달러 전술을 피죠. 정책 자체를 약달러로 가져가서 유동성을 살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무차별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유로 부근에서 금리가 인하를 한다. 근데 미국이 이거를 내리지 않으면요, 이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강달러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버텨주려면 미국도 결국은 그 유럽과 같이, 그럼 유럽 경기는 좋아지는데 미국 경기는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 영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미국도 인하는 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러려면 미리 인하를 해야 경제적인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하를 하긴 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주가잖아요. 예, 근데도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6, 7, 8까지만 잘 조심하시고 이때는 좀 밀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급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바이든이 승리하려면 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옐런 장관이 지금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하냐? 결국은 뭐 바이든의 재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장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MMF예요. MMF란 건 한마디로 뭐 개인은 CMA,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나 그 다음에 기관들은 MMF로 활용합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맡겨두는 곳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전 것은 빼고요. 2010년 이후로부터 보면 결국은 MMF의 돈이 늘지 않으면 강세장이 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돈들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위험 자산인 주가로 간다는 거죠. 나스닥으로 가는 거고, 대신 이게 쫙 올라오면 지금 뭐 6조 달러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인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했고,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 MMF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은 시작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9월, 10월, 11월 이때 만약에 MMF에서 돈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올라온 또 위험자산으로 또 한번 살포가 되면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소폭 줄어서 이렇게 횡보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에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천천히 사서 모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주식은 사실은 좋지 않죠. 지수는 오르는데 뭐 딱히 엔비디아처럼, 미국의 빅테크나 엔비디아처럼 꾸준히 오르는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SK 하이닉스나 반도체들이 좀 가고 있고 2차 전지는 박살 나고 있고 뭐 이런 양쪽이 다 가야 좋은데 한쪽 오르고 한쪽 내리고 이러면 이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어디다? 미국이다. 미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미국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는 이제 말 많은 게 금투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저조차도, 저희 회사조차도 국내 주식은 조금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대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판단해 보시되, 과거를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죠. 여러분, 1400, 1200, 달러 환율 1200에서 1400달러 구간은 국내 주식에는 굉장히 안 좋은 구간입니다. 과거에 높은 때가, 이 IMF 때가 1600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낮을 때가 900대, 2007년도 금융위기 전 때인데,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떻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 우리 국내 코스피는 뭐 2000을 못 넘어간다 하지만 코로나 때 넘어버렸죠. 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2600, 700을 와 있는데 이제 한 2, 3년 되니까 까먹으신 것 같아요. 환율이 이 정도면 국내는 어떻다? 힘 못 쓴다. 대신에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지금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국내 주식의 특징은
미국이 날아갈 때 한국도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떨어질 때 한국이 좀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을 투자해야 되는데 중국 좀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인도 쪽이 올라갈 것 같고 그나마 한국이 가장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절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고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 우리는 무슨 장이 왔습니까?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게 재밌는 장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다시 한번 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약달러 뭐 어느 정도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이 유동성을 줄이면 달러가 내려갈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위기 상황이라 좀 특수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한 5년 내지 10년을 보면 약달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단기간 뭐 5년 10년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ETF 한국 ETF로 레버리지나 또는 아니면 뭐 KO 완료 하셔도 되죠. 미국 걸로 하시면 KO 완료 요거를 꾸준히 좀 모아 두셔도 나쁘지 않다. 저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해칭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자, TQ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최근에 안내드렸던 것 중에 지금 장에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돌파 라인, 돌파 매매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TQ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이 다홍색 선이 돌파 라인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가냐? 자, 여기서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다홍색 선에 밀렸죠.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요런 정도. 대신에 여기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 때 그냥 가격만 보시고 살 게 아니라 요 라인 있죠. 멤버십에서 안내해드린 요 라인을 부딪히는 기간에 사서 모으시면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돌파 라인을 돌파하면 대부분 다시 눌려요. 하락 구간에서 눌립니다. 그럼 언제 비중을 줄이면 되나요? 상승했다가 여기 저점 추세선 잡으면 여기 정도 되죠.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이때 줄여 놓으시면 돼요. 절반 정도 줄이시던가 차근차근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다시 요 라인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집중적으로 매집하면 되겠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추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면 어디서 떨어지냐? 여기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보셔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했어요. 그래서 TQ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66달러인데 저는 이전에도 안내드렸듯이 여기 72에서 80 사이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른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6, 7, 8 6월은 지금 아직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만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힘 빠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밀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5달러, TQ 기준으로 5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올해 연말에 아마 괜찮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주가를 뭐 100% 알 수 없지만 그런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이 다홍색 선 있죠. 과거에도 자, 이 선을 무조건 돌파했다. 여기 이렇게 돌파했거든요. 근데 안 내려가지 않아요. 눌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한 번 올렸을 때보다 눌렸다가 재돌파할 때가 더 세게 간다. 이거 꼭 명심하시면 돼요. 여기 내려와서도 어떻습니까? 자, 이쪽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눌렸죠? 눌리고 나서 다시 해서 재돌파할 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물론 뭐 43달러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가더라도 이 구간은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예. 그래도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면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홍색 돌파 라인 항상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자, SOXL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돌파 시도 살짝 돌파했다 눌렸죠. 그리고 다시 돌파, 두 번째 돌파에서 센 상승이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는 SOXL이 이제 TQ보다 더 움직임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으로 밀었죠. 다시 재돌파, 다시 눌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파에서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TQ든 SOXL이든 국내든 자, 이 영역에 오시면 사실 제일 겁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때를 잘 활용하시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땐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서 매수하셔야 된다. 대신 이 돌파 라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또 반등했죠. 예,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돌파 라인에서 반등하는 건 강세라는 거예요. 예, 추세가 살아있고 올라가는 추세니까 뭐 이럴 때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월봉에서도 여기서 돌파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상승, 바닥에서 여기 돌파할 때 또 다시 큰 상승. 그래서 SOXL은 제가 볼 때 엔비디아에 거의 지금 달려있죠.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완료했으니 자, 이제부터 살짝 밀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 20일 전, 뭐 15일 전쯤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1064달러 정도 고점에서 이렇게 밀린 거죠. 이렇게 밀려서 저는 이때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액면 분할이 끝나서 119달러가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자, 고점을 하나 만들고 다시 눌렸는데 자, 이게 이렇게 가기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눌립니다. 이유는 액면 분할이 하면 이제 주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면 매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매수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렇게 액면 분할들이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오르는데 눌렸다는 갑니다. 그럼 눌렸다 갈 때 우리가 가격을 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자, 고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눌리면 어떻게 눌리냐? 이렇게 쌍봉 눌리는 걸 떠나서라도 자,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자,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빨간색 선 이게 20일 2평이에요. 20일 2평을 지지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눌려도 자, 이렇게 눌려도 20일 2평이 대략 108달러 정도 됩니다. 107, 108달러. 자, 요 정도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요때 추매. 물론 요 안에서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한번 이게 싸게 살려면 그나마 싸게 살려면 하단 부분에서 한번 자동 매수 걸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7달러, 108달러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물량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그 임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도 내년 초긴 한데 젠슨왕 CEO도 매도를 미리 미국은 고지를 해야 되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투심이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 요게 이제 녹색이 60일 2평이에요. 60일 2평인데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95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7달러, 그 다음에 95달러 이때를 활용하시는 게 상승 추세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안에 조금씩 사셔도 되는데 기왕 사실 거면 한번 이때 사야 더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진 않고 이 정도 안에서 반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 여기까지 왔다가 170까지 갔다가 그냥 그 자리예요. 사실은 왔다 갔다 여기서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횡보 흐름의 특징은 바닥 잡는 거죠. 바닥. 그래서 이전에 한 15일 전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름대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어서 제가
여기 지지 아마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구름대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옆으로 밀고 나온 거죠. 지지를 받았죠, 결국. 예, 여기서 한번 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도 이 정도면 안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영역이니까 예, 사 모으시기 괜찮죠.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좀씩 모으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그렇게 싼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길게 보면. 근데 이제 짧게 보면 기왕이면 올라가는 걸 사는 게 맞습니다. 자, TMF 같은 경우도 제가 더 밀릴 수는 있는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리든가 아니면 이 안쪽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때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밀렸는데 슈팅 한번 세게 줬죠? 예, 근데 이게 상승은 아니에요. 상승은 아니고 보통 구름대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TMF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라 금리를 낮춰주는 게 유리해요. 근데 인하가 뭐 불분명하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ETF도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면 예, 이런 차트 안에서는 투자 심리로 움직이잖아요. 예, 금리가 뭐 정확히 언제 내리는지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뭐 지금 매수자가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소진이 되고 있고 물론 옛날만큼 인기는 없으나 싼 가격은 또 맞거든요. 예, 그건 금리 인하되면 뭐 더 싼 가격에 금리 수익률이죠. 예, 수익률 높은 국채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매매는 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움직임은 제가 볼 때 금리 인하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 반등하기에는 좀 걸립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안쪽으로 그냥 진입을 해버려서 이거는 올라가도 여기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구간에서는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타이밍은 아닌데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이 구름대를 벗어나면 어느 방식으로든 횡보하다가 여기 돌파가 일어나면 이런 때 더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테크 지금 보안 관련주 굉장히 하락 많이 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아서 저는 뭐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보안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 한번 급락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급락이 나와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쌍바닥 잡고 이렇게 지금 구름대에 딱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에서 20 사이 수익이 나서 1차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결국 움직임 똑같거든요. 여기 돌파 라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파해서 큰 수익 주죠.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받고 또 올라왔으니까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월봉상 봐도 요건 이제 상장 기간이 짧아서 선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 라인 돌파 눌린다는 거예요. 돌파해도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렸죠.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서 또 뚫었죠. 그 다음에 또 눌려서 세 번째에서 크게 갔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 되게 중요해요. 돌파 라인을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는 이 상태가 중요해서 그럼 언제 삽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자동 매수 걸어 두시면 내려갔다가 내가 그냥 꼭 보고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할 때 사집니다. 한 90일 정도 또는 어쨌든 길게 자동 매수 걸어 두시면 그럼 이제 올라가서 수익 내시고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 일부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는 어쨌든 또 눌리는 위치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팔란티어 테크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매출도 괜찮고 물론 퍼가 좀 높다 뭐 이런 견해가 있지만 미국 주식 중에 좋은 주식 중에 퍼 낮은 건 별로 없죠. 자, 여기서 이전 고점이 35.18입니다. 35인데
자, 슬금슬금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전고 돌파, 여기를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본격 상승이 나오니까 과거에 항상 좀 좋을 때쯤 분기 실적 발표하고 얘들이 좀 폭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건 그냥 그 매집을 위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파는 거죠. 근데 개인이 뭐 실적 잘 나왔는데 팔 리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기관들이 팔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물량 모아갖고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오히려 저점이다. 저가 투자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유망하기도 한데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방어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멤버십에서 안내드렸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돌파 라인 돌파했는데 이때는 못 샀어요. 저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샀단 말이죠. 올라가면 안 사시면 돼요. 여기 너무 따라가다 보면 손실을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 이렇게 눌릴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려서 하단에 왔기 때문에 그때 샀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큰 수익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저는 뭐 장기 투자보다는 눈치껏 해야 된다. 눈치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요번에 여기 보면 이 돌파 라인이죠. 자, 쭉 내려가다가 한번 빵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사면 또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사고 싶지만 참고 있다가 한번 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 보고서 요번에 샀습니다. 지난달에 사서 계속 좀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도 또 반등해 주었죠. 그럼 월봉에서 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돌파 라인인데, 자, 여기 돌파 라인이죠. 결국 돌파했을 때 어때요? 큰 수익을 준다. 그럼 월봉에서 보면 좀 심플해져요, 여러분. 일봉에서 보면 볼 게 많은데 월봉에서는 자, 여기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자, 이거 어떻게 매수한다고요? 자동 매수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 안 오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안 사지죠. 매수가 안 돼요. 하지만 얘는 딱 돌파되는 순간 매수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어디서 눌렸습니까? 여기 돌파 라인에서 지지받았죠. 물론 아래로 한번 갔다가 위로 갔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런 부근에 딱 들어왔을 땐 한번 모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슈팅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쨌든 이때 사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큰 수익 받고 그 다음에 또 매도했다가 눌렸을 때 다시 사시면 되니까 살짝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 라인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금은 어쨌든 모아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근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